엄마 이게 다예요? 지연의 손이 떨렸다. 낡은 노트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은 돈도 집도 땅 문서도 아니었다. 단 한 권의 노트이었다. 유산은 없어. 대신 이걸 남긴다. 내 엄마의 진짜 이야기. 병실 창밖으로 비가 쏟아졌다. 지연은 공책 첫 장을 펼쳤다.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가 보였다. 1953년 1월 5일. 나는 태어났다. 아니, 태어난 게 아니라 선택받았다. 선택받았다고? 무슨, 지연의 눈이 다음 줄로 향했다. 나는 김순자가 아니다. 숨이 멎었다. 평생 알고 지낸 어머니의 이름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밖에서는 천둥이 쳤다. 공책 모서리가 접혀 있었다. 누군가 여러 번 읽은 흔적이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지연아, 내가 이걸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떠났을 거야.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됐어. 내 할머니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야. 휴대폰이 울렸다. 이모였다. 지연아, 엄마 유품 정리 언제 할 거야? 별것도 없던데. 이모는 할머니 진짜 이름 알아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걸 찾았구나. 그러나 이 파국은 석 달 전부터 시작되었다. 딸이 어머니에게 처음 그 제안을 했던 그날부터 석 달 전 1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 엄마 환갑 선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지연은 어머니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먼지들이 춤을 췄다. 텔레비전에서는 트로트 가요 프로그램이 흘러나왔다. 글쎄다. 별로 필요한 게 없는데. 어머니 김순자는 69이었다. 아직 정정했고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했으며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평범하고 조용한 노후였다. 그럼 여행은요? 제주도 한번 가시죠. 돈 아깝다.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해. 지연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는 늘 이랬다. 자식에게 부담 주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 평생 청소 일을 하며 혼자 지연을 키웠고 지금도 절약이 몸에 배어 있었다. 엄마, 지연이 말을 꺼냈다. 엄마 인생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왜 갑자기? 제가 엄마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떠셨는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는지. 순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손이 평소보다 조금 천천히 움직였다. 별거 없어. 가난하게 살다가 너 낳고 열심히 일했어. 그게 다야. 그래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엄마가 직접 쓰시면 어때요? 자서전처럼. 자서전? 순자가 웃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서전을.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가 더 소중한 거예요. 나중에 제 아이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고. 순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글쎄다. 엄마 제발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노트에 쓰시면 되는 거예요. 환갑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날 지연은 예쁜 노트 한 권을 사서 어머니께 선물했다. 갈색 가죽 표지에 금박으로 나의 이야기라고 새겨진 노트였다.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천천히 쓰세요. 기억나는 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만. 순자는 공책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손가락으로 표지를 쓰다듬었다. 알았어.
해볼게. 하지만 그날 밤 지연이 돌아간 후 순자는 노트를 펼치지 않았다. 대신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작은 봉투가 들어 있었다. 봉투를 열자 누렇게 바랜 종이가 나왔다. 1953년 1월 5일자 출생신고서였다. 이름 란에는 미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그 후 일주일 동안 순자는 노트를 펼치지 못했다. 매일 아침 책상에 앉았지만 펜을 들 수가 없었다. 무엇부터 써야 할지, 무엇을 숨겨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엄마 쓰고 계세요? 일요일마다 전화하는 지연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다. 응. 조금씩. 거짓말이었다. 노트는 여전히 백지였다. 그러던 어느 날 경로당에서 친구 영자를 만났다. 순자야, 요새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뭔데? 말해봐.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털어놓았다. 딸의 제안 그리고 쓸 수 없는 이유를. 영자는 순자의 팔을 잡았다. 순자야, 70년을 살았잖아. 이제 진실을 말할 때도 됐어. 하지만 지연이가 알게 되면 알아야지. 너도 편해질 거고 지연이도 이해할 거야. 그날 밤 순자는 마침내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첫 문장을 썼다. 1953년 1월 5일. 나는 태어났다. 아니, 태어난 게 아니라 선택받았다. 다음 문장을 쓰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다. 평생 숨겨온 비밀. 이제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순자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 썼다. 나는 김순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순자는 매일 밤 썼다. 지연에게는 잘 쓰고 있어라고만 말했다. 내용은 비밀이었다. 엄마 요새 건강은 괜찮으세요? 3월 초 지연은 어머니 집을 방문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지만 뭔가 달라 보였다. 눈가에 그늘이 있었고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응, 괜찮아. 자서전은 잘 쓰고 계세요? 응. 순자의 대답이 짧았다. 평소 같으면 별거 없어라고 웃어넘겼을 텐데. 보여주세요. 아직 다 안 썼어. 그래도 좀. 나중에. 순자의 목소리에 평소 없던 단호함이 있었다. 지연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지연은 남편에게 말했다. 엄마가 좀 이상해. 자서전 쓴다고 했는데 보여주기 싫어하셔. 그럴 수도 있지. 창피한 거 아니야? 아니야. 뭔가 숨기는 것 같아. 그 후로 순자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다. 지연이 방문하면 서둘러 노트를 숨겼고 전화 통화 중에 자주 말을 더듬었다. 엄마 뭔가 걱정 있으세요? 없어. 왜? 목소리가. 힘이 없으세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순자는 피곤한 게 아니었다. 밤마다 노트를 쓰면서 과거와 싸우고 있었다. 70년 전 그 겨울날의 기억들. 눈보라 치던 기차역. 울고 있던 아기. 그리고 결정. 4월 어느 날 순자가 갑자기 쓰러졌다. 엄마, 지연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가벼운 탈진이었다. 어머니, 요새 무리하신 일 있으세요? 의사가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병원 침대 옆 서랍장 위에 그 노트가 보였다. 엄마는 병원에도 그걸 가져온 것이었다. 엄마 이거. 그렇게 중요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노트를 꼭 끌어안았다. 지연은 화장실에 갔다. 그 사이 순자가 잠들었다. 지연은 망설이다가 노트를 가지고 복도로 나왔다. 손이 떨렸다. 첫 페이지를 봤다. 나는 김순자가 아니다. 가슴이 떨렸다. 내 진짜 이름은 모른다. 1953년 1월 5일 나는 부산역 대합실에서 발견되었다. 갓난아기였다. 울고 있었다고 한다. 지연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가 고아였다고? 나를 발견한 사람은 김영수 씨였다. 그는 나를 경찰에 신고했고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하지만 3개월 후 김영수 씨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나를 데려갔다. 입양한 것이다. 지연은 숨을 참았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김영수 씨는 좋은 사람이었다. 나를 친딸처럼 키웠다. 하지만 그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그때 순자가 깼다. 지연아, 지연은 놀라서 노트를 덮고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엄마, 미안해요. 읽었구나.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엄마, 이게 사실이에요? 엄마가 고아였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니? 달라지죠. 제가 알아요. 넌 몰라도 돼. 엄마, 그냥 읽지 마. 아직 다 안 썼어. 지연은 억울했다. 자서전을 쓰라고 한 건 자신인데 이제 와서 읽지 말라니. 엄마 저한테 보여주려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하지만 끝까지 읽어야 이해할 수 있어. 그럼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쓴 거. 안 돼. 왜요?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 말에 지연은 화가 났다. 준비가 안 됐다고요? 전 엄마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병원에서 돌아온 후 지연은 계속 생각했다. 어머니의 비밀. 고아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 양아버지 김영수의 비밀. 어쩌면 엄마가 학대받았던 걸까? 지연은 최악의 상상을 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평생 말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래서 지금도 쓰기 힘들어하는 걸까? 지연은 인터넷을 검색했다. 1950년대 고아 입양 아동학대. 끔찍한 기사들이 쏟아졌다. 맞아. 그 시절엔 그런 일이 많았을 거야. 지연은 확신했다. 어머니는 상처받은 과거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여주기 싫어하는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연은 어머니를 더 따뜻하게 대했다. 자주 안아주고 엄마 사랑해라고 말했다. 순자는 어리둥절했다. 왜 갑자기 이래? 그냥 엄마가 좋아서요. 하지만 순자는 알았다. 지연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공책의 앞부분만 읽고 잘못 짐작한 것을. 아직 때가 아니야. 순자는 계속 썼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병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다. 순자는 서둘러 썼다. 밤마다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5월 초 노트 작성이 끝났다. 순자는 노트를 덮고 깊이 숨을 쉬었다. 70년의 비밀이 담긴 공책. 이제 딸에게 줄 시간이었다. 하지만 직접 줄 용기는 없었다. 그래서 유원장과 함께 변호사에게 맡겼다. 제가 죽으면 이걸 제 딸에게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6월 말 순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엄마,
힘내세요. 지연은 병실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순자는 숨을 헐떡였다. 지연아, 네, 엄마. 노트 끝까지 읽어봐라. 무슨 소리예요? 엄마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니야. 나 알아. 얼마 안 남았어. 엄마, 순자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못다 한 말이 있어. 지금 하세요. 아니, 노트에 다 썼어. 끝까지 읽으면 알 거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순자는 눈을 감았다. 미안해. 평생 숨겨서. 그게 마지막이었다. 어머니는 다음날 새벽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지연은 아무 말도 못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장례 후 일주일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님께서 유품을 맡기셨습니다. 지연은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보자기 하나를 받았다. 안에는 노트가 들어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은 노트를 펼쳤다. 처음부터 다시 읽었다. 어머니의 출생, 고아원. 양아버지 김영수. 김영수 씨는 나를 3년간 키웠다. 그는 독신이었고 자상했다.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1956년 어느 날 그가 말했다. 지연의 심장이 뛰었다. 이제 진실이 나온다. 순자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네? 사실 나는 내 진짜 아빠가 아니야.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아빠가 날 입양한 거죠? 아니, 그게 아니야. 지연은 숨을 멈췄다. 그 아니라고? 나는 내 할아버지야. 뭐? 지연이 소리쳤다. 노트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할아버지라고? 양아버지가? 지연은 황급히 다음 페이지를 읽었다. 네 엄마는 내 딸이었어. 그리고 너는 내 손녀야.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 엄마는 어디 있어요? 김영수 씨는 눈물을 흘렸다. 죽었어. 너를 낳다가.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노트를 계속 읽었다. 김영수 씨는 말했다. 그의 딸, 내 진짜 엄마는 김미선이었다. 그녀는 1952년 19살에 임신을 했다. 아버지는 없었다. 전쟁 중 만난 남자였는데 이름도 몰랐다고 한다. 미선은 혼자 나를 낳으려 했다. 하지만 출산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죽었다. 김영수 씨는 딸을 잃었다. 그리고 손녀인 나를 얻었다. 하지만 1953년 당시 혼외자는 사회적 낙인이었다. 김영수 씨는 결정을 내렸다. 나를 부산역에 버리고 다시 데려와 입양아로 등록하는 것. 지연은 입을 막았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자신을 버렸던 할아버지를 용서한 거야? 아니었다. 다음 페이지에 답이 있었다. 김영수 씨는 내게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이해했다. 그는 날 버린 게 아니라 지킨 것이었다. 나를 고아로 만들어서 세상의 손가락질로부터 보호한 것이다. 나는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 할아버지라고 부르기엔 그는 너무 좋은 아빠였다. 지연은 울었다. 그리고 계속 읽었다. 김영수 씨는 1970년에 죽었다. 나는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컸다. 나는 그 사랑으로 너를 키웠다. 지연아,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나는 평생 두려웠다. 내가 내 출생의 비밀을 알면 나를 버릴까봐. 하지만 이제 알았어. 숨기는 게 더 큰 거짓말이라는 것을. 나는 고아가 아니었어. 나는 사랑받은 손녀였어.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야. 지연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눈물로 글자가 보이지 않았다. 지연은 공책의 마지막 장을 펼쳤다. 지연아, 나는 돈을 남기지 못했어. 큰 집도 땅도 없어. 하지만 이 공책을 남긴다. 이 안에는 내 할머니의 진짜 이름이 있어. 김미선. 1933년생. 1953년 1월 5일 나를 낳고 죽은 여자. 그리고 내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이 있어. 김영수. 1910년생. 1970년 사망. 딸을 잃고 손녀를 사랑으로 키운 남자. 그리고 나 김순자. 이름조차 가짜인 여자. 하지만 너의 엄마. 지연은 공책을 가슴에 안았다. 엄마, 고마워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다. 어머니가 왜 자서전 쓰기를 망설였는지, 왜 보여주기 싫어했는지, 왜 끝까지 읽어야 이해할 수 있다고 했는지, 그리고 깨달았다. 어머니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정체성이었다. 뿌리였다. 사랑의 역사였다. 지연은 노트의 첫 페이지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나는 김순자가 아니다. 이제 그 의미를 알았다. 어머니는 김순자가 아니었다. 그는 김미선의 딸이었고 김영수의 손녀였으며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의 일원이었다. 지연은 노트를 펼쳐 빈 페이지를 찾았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엄마, 이제 제가 쓸게요. 나는 지연입니다. 1985년생. 김순자의 딸. 그리고 김미선의 손녀. 김영수의 증손녀. 지연은 웃으며 울었다. 어머니가 남긴 가장 큰 유산. 그것은 이 노트였다. 며칠 후 지연은 이모를 만났다. 이모 엄마가 고아였던 거 알았어요? 이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지? 하지만 너한텐 말하지 말라고 했어? 왜요? 부끄러워했어? 출생의 비밀을? 지연은 노트를 보여줬다. 하지만 부끄러울 일이 아니었어요. 이건 사랑의 이야기였어요. 이모는 노트를 읽고 울었다. 순자? 잘 정리했네? 지연은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책진 10장 앞에 두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리고 다짐했다.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물려주리라. 돈이 아니라 뿌리를, 재산이 아니라 정체성을. 창밖에서 해가 졌다.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지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어머니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도 달라질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힘이 됩니다.